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그 업무하실 때 가장 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그 중개사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중개사고 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문제가 되죠. 결국 뭐 제가 이 업무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중개하시는 분들의 그 업무 범위라 그럴까, 어떤 지식,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깊어야 되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뭐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어떤 중개 업무가 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중개사고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동안 계속 좀 논란이 되어 왔던 이 확인 설명 의무의 어떤 시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의뢰인에게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 체결할 때까지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하는 이런 거래 종결하는 시점까지도 계속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실무상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어 왔었어요. 이 판결들도 거의 뭐 이렇게 비등비등할 정도로 계약 체결 시까지만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판결들도 상당했고, 또 그에 상반되는 계약 체결 시 이후에까지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가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지금 2007년도 2월 8일 날 2005년 55,008호 사건으로, 대법원 사건으로 좀 이론적인 어떤 그 혼란이 좀 일단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15페이지에 설명에 앞서서 15페이지에 대법원 판결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반 부분에 이 사건은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생긴 문제인데요. 그 중반 부분에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이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계약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계약상 어떤 계약 이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중개업자가 관여함으로써, 이런 일로서 관여함으로써 그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행위가 끝이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계약 당사자의 계약 이행에 중개업자가 관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는 중개업자의 그 행위가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중개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개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도 계속 지속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지금 어떤 대법원의 의견이,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실무상에서는 적용되기가 다소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그런 엇갈리는 판결들, 과연 이
그 계약 체결 이후에도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가 계속되느냐, 라는 걸 두고 엇갈리는 판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은 이게 그 어떤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서 볼 때는 참 어떤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 그냥 어떤 판사들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결론들. 이거 뭐 계약 체결을 하면은 중개가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시각이라든지 또는 정반대로 중개업자가 잔금 체결할 때까지, 잔금 지급할 때까지 다 관여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지금 그때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개업자의 그 중개행위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직관적인 어떤 판사의 판단, 이런 거에 의존해서 이 결론이 갈렸었는데 결국 어떤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개 업무를 하실 때는 이 대법원 판례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확인 설명 의무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느냐 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한번 그 선고되어 왔던 그 어떤 논란들, 판결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그 제가 판결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잠깐 어떤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서는 이 결론이 어땠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이런 뭐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그 판단이라기보다는 중개업자가 이런 그 구체적인 계약에 비춰 볼 때 당사자의 그 계약 이행에 관여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냐 하는 부분들을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가 결부된 그런 그 어떤 결론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계속 그 구체적인 어떤 거래 계약을 거래 계약에 임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과연 이게 어떤 계속 관여해야 될 계약이냐, 여기서 그치고 그냥 손을 떼는 계약이냐, 법률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계속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좀 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을 쭉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고민들, 과연 이런 계약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라는 그런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예전에 그 중개업자 이제 예전 판결들 중에서 이 중개업자 확인 설명 의무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까지에만 한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에 입각해서 내려진 판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례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판결들의 어떤 그 이론적인 근거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 판결들에서 이렇게 쭉 뽑아보면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론적인 근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법적으로는 이 계약 체결 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 설명하는 차원에서 물건 확인 설명서가 작성되는데 그 물건 확인 설명서의 작성 의무가 바로 계약 체결 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이제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중개라는 것은 결국 거래의 알선인데 거래 알선과 이 계약 이행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체결 이후에 중개업자가 잔금 수령할 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상 중개업자가 개입할 뿐이지, 이것을 어떤 법적인 의무로 규제하기는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로 해서 판례가 많이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전에 계약 체결 이후에 어떤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는 더 이상 없다.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판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주지방법원 2002년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사안들은 이 중개업자를 일단 갑으로 했습니다. 갑으로 하고 매매 당사자를 또는 거래 당사자를 을병 이렇게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중개업자가 이 매매하는데 매매 중개를 했는데 등기까지 다 마치고 보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바로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사이에 가압류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 부동산에. 그래서 이 가압류가 아주 거액의 가압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압류를 해결을 못해서 대금 1억 원을 손해보고 그냥 합의 해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매수인이 손해를 봤죠. 그래서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이후에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부동산에 이루어진 그런 권리 변동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개행위란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해서 계약서 작성함으로써 종료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뒷 문제는 이행 문제인데 그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중개업자의 어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지원 97년 판례입니다. 이 사례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업자가 관여를 하면서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인이 자기 집에다가 근저당을 잔뜩 이렇게 설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근저당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고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은 그런 사례에서 중개업자가 어떤 소송을 당한 겁니다. 역시 이 사례에서도 계약 체결 이후에 잔금 치르기 사이에 생긴 근저당 설정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3번 잔금 지급일 전에 중개업자가 중개 등기부를 발급받았다면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겠지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이런 매매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므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의 의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계약 체결되기까지만 부담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 거래 당사자가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조사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조언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항상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는 이 과거에 지금은 중개업자 계약 체결 이후에
이후까지, 계약 체결 이후에까지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하는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여러 판결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또 다음번에는 또 의무가 있다라는 이런 상반된 판결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아까 이제 이왕 이제 2007년도에 지금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 염두에 두시고 이 판례들을 사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상당히 어떤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다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과연 내가 이런 처지에 처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을 거냐, 할 거냐,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지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에 접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그나마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다 해주는 거죠. 이제 왜냐니까 이게 사실 뭐 계약 체결 이후에 또는 계약이 완성될 때까지 잔금 치를 때까지 중개업자로서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논란에 앞서서 사실은 중개업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항의도 많이 받게 되고 마음고생도 하시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냥 속 편하게 하자면 확인을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법원 판례 논리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속 관여할 것이 예정돼 있는 그런 사안에서는 중개업자가 해라는 거고,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하고 손을 뜨는 그런 계약에서는 중개업자가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는 적어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